여러분, 원자재값 폭등 여러분들 계속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이 완전 현실화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에서 말입니다. 예. 지금 수주하지 말라 이런 영업 지침을 내렸어요. 세상에나. 제가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게 기업은 영업이 생명이잖아요. 영업을 해와야지 그 영업을 해온 내용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이익을 내서 직원들이 먹고 살고 또 직원들은 그 월급을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 활동의 아주 기본, 아주 기본이 영업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왜 영업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냐면 이 업체는 모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모터를 제어하는 반도체가 조그만 반도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예요. 파운드리죠. 근데 그 모터를 만드는 그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40배나 올랐다네. 40배. 40배요. 40배. 예. 40배가 오르니까 이거는 뭐 모터를 제조해서 팔 수도 없고 팔아봤자 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적자다. 이거 만드는 족족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하지 말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야, 참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소기업만 이런 줄 아시죠? 중소기업만 이렇지는 않아요. 예. 지금 보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완전 폭등하는 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막아보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조를 해왔지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10월 18일까지 원자재 가격 지수입니다. 예, 현물 가격 지수가 1월 4일 날 399.77에서 지금 526.40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한 거예요. 폭등.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폭등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막상 이게 현실까지 올 때까지 원자재를 구입해서 기업에서 제품을 조립하고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온 겁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S 일렉트릭 관계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아날로그 반도체 가격이 40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게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LS 일렉트릭은요.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 반도체 가격이 40배가 오르면 결국 원자재 대충격이 현장을 덮쳤다 이런 얘기가 되죠. 문제는요. 이런 자동화 생산 설비를 제조하는데 적어도 반도체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게는 4,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4,000개 이상. 4,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에 뭐 반도체 한 개만 없어 제조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없어서 제조 못하는 거고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쉽게 말하면 앞서 모터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없어서 제조를 못하거든요. 그런 제조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반도체 공급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반도체 구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도 제대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수십 배 오르는 건 예산일이고요. 문제는 수주를 집어넣어도요. 가장 빠르게 납기로 다가오는 것이 50주가 넘습니다. 50주가 넘는다는 것은 1년 후에 1년 후에 납품을 해준다는 건데 지금 주문을 넣으면 여러분 지금 주문을 넣으면 1년 후에 납품해 주겠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납품 못하겠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죠.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당장 반도체가 필요한데 웃돈을 40배나 줘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은 진짜 어렵다. 중견기업도 어렵다. 대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just in time이라는 게 있어요. just in time. 이게 적기 생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그때 재고를 가져와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재고는 돈이잖아요. 재고는 돈.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가장 적은 게 기업의 생산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경영혁신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just in time 적기 생산 시스템 이거는 웃기는 일이다 이거죠. 부품이 와야지 적기 생산을 하지 부품도 없는데 웬 적기 생산을 하냐. 오히려 지금 같을 때는 재고를 팡팡 쌓아놔야지 지금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재고를 안 쌓아놓으면 오히려 불가능하다 이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 진짜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느냐. 이게 원자재에서 부품을 만들고 반제품을 만들고 완제품을 만드는 이 전체 과정을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이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글로벌 분업 체계에 의해서 각 국가 간의 분업으로 제품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다 조립이 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됐다면 지금은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게 바로 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미국이 생산기지가 되겠다. 나는 원자료도 많고 부품도 이리 가져와 중간자도 이리 가져와 여기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먼저 수출을 하든지 만들어내.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에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지금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우리 정부는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소수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전국에서 대란이 일어나서 요소수 하면서 난리예요. 베트남에서 200톤을 수입에 성공했다는 등 이야기하지만 그거 가지고 물류난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멀었다. 그만큼 충격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더 심각한 그런 위기로 갈 겁니다. 문제는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물값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광물값도. 이번에 요소수 파동도 비슷하게 봐야 되죠. 니켈은 31.5%가 올랐고요. 알루미늄은 69.5%, 망간은 99.2%고요. 유연탄은 183.6%입니다. 여기에다가 리튬 있죠. 배터리 만드는 탄산 리튬은 358.4%까지 오를 정도로 전 세계 광물이 난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잘못 판단한 자원 외교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다면서 싸게 다 팔아버리잖아요. 싸게. 이런 것도 웃긴 거죠. 결국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자원이 나지 않습니다. 이 지하자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가 우리 곁에 다가왔다는 뜻이 됩니다. 진짜 위기가 우리 곁에 다가왔다. 반도체 모자라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어렵죠. 광물값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자동차 자동차를 안 만들고 있어요. 부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부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공장에 와이어링이 부족하면 와이어링 갖다 대면 하네스가 부족하고, 하네스가 부족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고, 차량용 반도체가 또 어떻게 하든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부품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2019년 대비해 보면 1월에서 9월까지 36.2%가 줄어들 정도로 날리고요. GM은 28.1%, 르노, 닛산은 32.7%가량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서 9월까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낫지만 14%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제조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그런 지표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월 달에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지금 8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00의 기준이거든요. 100의 기준인데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기가 더 못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못해지고 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정부가 이 산업 정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큰 그림을. 지금처럼 말입니다. 단순하게 산업에다가 접근하게 되면 그리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이렇게 대응해버리면요. 대한민국의 산업의 미래, 제조 대한민국은 저는 붕괴하고 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중심의 공급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이념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념은 개나 줘버리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편이 되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시적으로 재금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 대한민국도 진짜 뭉개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야 공급망이 국제적으로 분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잘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산업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저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